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샤쿠입니다. 2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새로운 월불의 첫날인 금요일이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한 주간의 그리고 한 달간의 시장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월물 옵션 만기에 대한 트레이딩 복귀입니다. 그리고 왜 이번 상승장이 개인에게는 악몽, 외인에게는 축제였는지 그 잔혹한 제로섬 게임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물 옵션으로 분석합니다. 선물 옵션을 모르신다면 제 이전 포스트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온전히 수급과 선물 옵션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토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차트가 나올 건데 차트 패턴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 저걸 참고로만 쓰는 거지 지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바로 가시죠. 일단 매크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선 원달러율이랑 달러인덱스부터 보시죠. 이번 달 원달러율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삼봉 패턴을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이것이 하락 추세 전환의 신호일지 아니면 불플래그의 패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하락 추세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죠. 2월 한 달간 코스피는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증권주, 그리고 아틀라스 관련주들이 폭등하며 역사적 신고가인 5,58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분석상 2월 만기 합리적인 고점은 4,850이었고요. 오버슈팅이 나와도 5,100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2월 끝까지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파생시장이 있습니다. 현물시장을 보면 특이점이 없습니다. 개인은 보합이었고 외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였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이번 상승장은 기관이 이끌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물 수급은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선물을 보신다면 외인은 2조 6천억 매도로 마감, 개인은 4천억 매도로 마감, 나머지가 기관이 매수로 마감했는데요. 애초에 이번 달은 사실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선물이 의미가 크진 않고 수단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옵션하던 개인에게 악몽의 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이번에 2월 옵션 만기 손익 차트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인데요. 개인은 350원 손실받고 외인은 1240억 원 수익받고요. 기관은 890억 원 손실을 받습니다. 이것이 파생시장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잃어야만 누군가 무조건 버는 제로섬 게임이죠. 이번 달은 옵션에 손을 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달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포지션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만기 전날에 포지션이 있었던 차트를 제가 안 찍어놔서 정말 아쉬운데 일단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들은 숏스트랭글 포지션이 구축이 됐었는데요. 개인들은 원래 단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콜을 사고 누군가는 풋을 팔 수도 있고 반대로일 수도 있죠. 이번 달에는 이들의 포지션 합쳐지면서 양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즉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 머물 것이를 예상하고 프리미엄 따먹기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죠. 그리고 외인은 롱스트랭글, 먼 가격의 롱 방향성을 베팅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요. 세력은 개인의 포지션을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개인이 가돌이에 베팅했으니까 외인은 그 가돌이를 부숴버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바로 원웨이 상승입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대부분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선업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제가 계속 매주 매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달에는 정말 기관과 개인의 패착이 좀 심했습니다. 콜옵션은 확률이 높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확률이 낮은 콜옵션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이 뜻이 행사가가 비교적 낮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행사가가 비교적 높은 콜옵션을 대량 매도한 겁니다. 이 뜻은 설마 여기까지 오르겠어? 하며 프리미엄을 챙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풋옵션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안 온다는 가정으로 풋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풋을 매수도 했는데요. 즉 상방은 막혀있고 하락은 비교적 없을 것이라는 방심이 깔려있었던 겁니다. 기관은 하락의 방어 목적인 해칭 쪽으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외인의 전략 자체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작전이었어요. 외인은 개인 기관이 파는 먼행사가의 콜옵션을 헐값에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현물 매수하거나 선물 매수를 활용해서 직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가 폭등하자 헐값이었던 먼행사가의 콜옵션이 작게 수십 배, 크게 수백 배 폭등합니다. 그것이 레버리지 효과죠.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패닉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매도했던 먼 가격의 콜옵션이 행사 가격을 뚫고 올라가 버리니 만기에 엄청난 물량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진 콜옵션을 다시 사들이거나 만기 결제를 당하며 막대한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반면 웨이는 헐값이 샀던 콜옵션이 최소입니다. 4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이번 상승장은 누군가에는 코스피 신고가라는 정말 이번 최고의 달이었겠지만 파생시장들의 개인들에게는 강제 청산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주식 현물을 기다리면 언젠간 구조대가 무조건 옵니다. 이론적으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선물 옵션은 만기가 정해진 시한폭탄입니다. 이번 2월 만기처럼 웨인이 작정하고 미쳐버린 변동성을 만들어버리면 개인의 자금력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탕이나 존버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부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 시장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레버리지와 비투의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 옵션이라는 강력한 분석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어렵고 심리적인 분석까지 다 합쳐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 5% 하락을 2번 맞을 때도 어차피 개인의 포지션과 외인의 포지션을 보고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말씀드려봤자 증거가 없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매일 기록하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다가오는 선물 옵션 만기 초중반 시장 전망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글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는 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2030년까지 가는 이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매일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길고 전문적으로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며 서로가 돈을 잘 버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시나리오가 망상 같으신가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당연히 조정은 오고 그 뒤에 상승은 옵니다. 세력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